그러니까 태국 도설에 있는 설명을 요거로 지금 요 한 구절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천이 음양오행으로 화생만물. 근데 그 속에 주자의 철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요 앞에 구절은 주렴계의 태국 도설을 그대로 설명한 거고, 음양오행으로 화생만물했다는 얘기, 태국 도설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은 그 속에 주자의 철학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기론이 나와요. 기성형이 리역부원이다. 기가 형체를 이루고, 형체를 이루면 그 속에 리가 다 부여되어 있다. 리가. 그래서 요때의 리는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성증리라고. 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성이야, 곧. 사람에는 사람의 이치가 저기 돼 있고, 개에게는 개의 이치가 부여되어 있고, 이치라고 그러니까 좀 개의 리가 부여되어 있어. 그 리라는 게 바로 개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는 나무의 본성이 부여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주자가 기와 리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는 뭐예요?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기는 형이 하자예요. 리는 그 속에서 그 물건을 이루게 하는 이치. 그게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기론, 이건 주자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가 형체를 이루고 리가 부여되는데 그게 마치 뭐하고 같다? 명령을 내린 거하고 같아. 명령 내린 거, 유명령이야. 명령과 같아. 어시에 이에 인물지생이 사람과 사물이 생겨나는데 인 각득 소부지리, 인은 뭐뭐로 인해서 그런 얘기죠. 각각 그 부여된 이치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속에 이위 건순 오상지덕하니, 건순 오상지덕, 요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 아는데요. 요 건이라는 것은 양의 육획이 전부 양으로 된 게 뭐죠? 곤이에요. 곤. 곤의 성질이 뭐죠? 건이에요. 건. 씩씩할 건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전부 육획이 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획이 음으로 되어 있는 거. 곤. 이건 곤이라고 합니다. 곤의 성질은 뭐냐? 순이라고 합니다. 순. 순종적이야. 그래서 건순이라고 그러면은 이 건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곤. 건곤은 뭐를 상징해요? 음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상지덕. 오상지덕은 뭐예요? 인의예지신을 얘기하는 거죠. 인의예지신. 건순 오상지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이다. 우리 인간의 성은 인의예지신이죠.
자,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얘기한 건 주령계 선생의 태극도설에서 지금 얘기한 거고, 천이 음양오행으로 화생만물하는 얘기. 그다음에 기이성의 리익분, 기가 형체를 이루고 그 이기론, 주자의 이기론, 이기 불상리 불상잡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기는 서로 섞이지도 않으면서 불상리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이기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또 섞이지도 않는다.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리의 그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얘기한 게 누구냐? 우리 한국 철학에서 퇴계고봉 사단칠정 이기논병, 거기서 리기론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공리공담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저도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알게 되는데요. 이 이기론 얘기가 공리공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이기론이 뭔지를 모르면서, 상당히 공부한 사람들이 공리공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리기론에 대해서. 이 주자가 이 이기론을 정립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기론을 얘기했냐? 이기론을 얘기 안 하면 리의 그 순수함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리와 기가 항상 섞이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성은 뭐다? 건순 오상지덕이다. 오상은 인의예지 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건순은 인의예지 신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이제 요 뒤에 나오지만 인과 예가 건에 해당되고 의와 지가 순에 해당돼요. 건순. 음양이니까요. 이거를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다. 그래서 요 구절이 사실은 자사의 천명지위성을 지금 설명한 구절이에요. 천명지위성이라고 자사와는 그냥 딱 얘기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니까 하늘이 자기 혼자서 만물을 화생하는 게 아니고 음양오행을 가지고 만물을 화생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기와 리가 있다 이거예요. 기가 눈에 보이는 형체를 이루고 리는 그 기 속에 있는 이치가 부여돼. 그래서 마치 명령한 것처럼 되는 거야. 근데 모든 인물, 사람과 사물이 그 하늘이 부여한 그 이치로 인해서, 그래서 그 본성이 건순 오산지덕하니, 오산지덕이 되니 이것을 소위 성이라고 한다. 천명지위성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 성에 대해서 성리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성, 천명, 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한 것들을 쫙 뽑아놓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 천명주의 성에 대한 개념들을 자꾸만 넓혀 나가는데요. 옛날 분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대표적인 얘기들을 여기 주에서 지금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를 지금 뽑아 놓은 거예요. 일부. 여기 지금 꽤 되기는 한데 여기 일부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주자왈. 이천이 운. 이천은 정의천 선생, 정자. 정의천 선생이 말하기를 천서부비 명이요 물소수의 성이라. 하늘이 부여한 것이 명이고 하늘이 부여해서 사물이 그걸 받은 것을 성이라고 한다. 받은 사물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성이라고 그러고 준 하늘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명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천 선생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리는 일야나, 리는 하나이지만 자천수 부여 만물로 얹으면 위지명이요. 이걸 이제 이천 선생이 얘기한 걸 조금 더 풀어준 거예요. 주자가. 자천은 하늘로부터 이런 얘기죠. 이때의 자는 뭐뭐로부터, 하늘로부터 만물에 부여된 것으로 말하면 그것을 명이라고 하고 이인 소품수어 천으로 얹으면 위지성이라. 사람과 사물이 하늘로부터 품수 받은 것으로 말하면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 명과 성. 하늘이 부여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명이다. 또는 운명이다. 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과 성은 사실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일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를 않아요. 아는 얘기가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천명이여 기질은 역상 곤동이 제유 천명이면 변유 기질하야 불능상리라. 이 천명만 있는 게 아니고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 때문에 주자가 이기론을 만드는 거예요. 천명은 뭐에 해당되냐? 리에 해당돼요. 기질은 기에 해당돼요. 하늘이 명령한 게 있으면 그 명령을 받은 거는 이제 기야. 기질이야. 그래서 이게 천명과 기질이 곤동이라는 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곤자가 곤룡포 곤자예요. 임금이 입은 옷 보면은 뭐죠? 용이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 곤자가 섞일 곤자예요. 제유 천명이면 천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변유 기질, 거기에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불능상이라.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어때요? 곤동이니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서로 섞이지도 않아. 섞인 곤동. 섞여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달라. 그런 뜻이에요. 약 골 일이면 변 생물 불득이니. 만약에 하나라도 없으면 천명이 없든 기질이 없든 하나라도 없으면 생물이 물건을 생할 수가 없다. 생물 불득이니. 기후 천명이면 천명이 이미 있으면 수시유 차기라야. 반드시 이 기가 있어. 야 방능승 당득차리. 능히 이 이치를 얻을 수가 있다. 양무차기. 만약 이 기가 없으면 차리 여하둔방일이요. 이 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방이라는 게 이게 방출되는 거죠. 돈은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갑자기 이 리가 나오겠는가? 기가 있어야 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천명의 본성은 본 미상편이로되 본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데 단 기질 소품이 가교 편처라. 기질에 품부받은 바가 각 치우친 바가 있다. 천명과 기. 천명이 리를 상징해요. 리와 기. 천명은 치우치지 않는데 기는 치우친 게 있어요. 아유,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이기론을 정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주자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정자나 이런 분들은 리를 얘기할 때 리를 얘기하고 기를 얘기할 때 기를 얘기해서 이게 이기론을 종합적인 철학 속에 틀 속에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렴계의 태극도설, 정의천 선생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장제 선생 것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서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적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기론이에요. 주자의 이기론.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주자가 하여튼 열심히 이 이기론을 가지고 전체적인 걸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주자 어류만 해도 엄청나고 주자 대전만 해도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주자 그러면은 어떤 거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근데 주자학이 어떻게 되죠? 관학이 되죠, 지금. 중국에서 원나라 시대 때 세조 쿠빌라이가 이제 주자의 뭐를 중시하냐? 사서 집주를 중시해 가지고 그게 과거 시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학이 뜨죠. 떠서 이제 우리 조선 고려 당시는 고려죠. 고려에서 이제 주자학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때요? 아니 중국 사람도 모르는데 뭐 우리 한국 사람 더 모르죠 뭐. 그래서 안양 선생 이후로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래도 주자학이 뭘 얘기하고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고려 말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모근 이색 선생이라. 그래서 그 밑에 막 제자들이 쫙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어우, 야, 모근 선생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중국에 유학 가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책을 받아 읽고 이제 그러면서 주자학을 얘기를 했는데 모근 이색 선생만 얘기할 때만 해도 일부만 얘기한 거야. 주자학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일부만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 정도전, 정몽주, 이방원, 뭐 권근 막 이런 제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데 야, 이 불교 가지고는 이제 계속 나라를 계속 지탱할 수가 없다. 성리학, 주자학으로 나라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극을 탄생하면서 이제 그 탄생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 주자학이라는 게 너무 넓어가지고요. 몰라 다. 이게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를 알기가 쉽질 않아요. 이거를 전체를 이제 그 알기 시작한 게 누구부터냐? 조선 중기 퇴계 이황부터 이제 이 전체를 아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퇴계 이황 선생은 그때 중종 때 이제 주자 대전을 발간을 했거든요. 그 주자 대전이 이제 나오니까 그거 읽고 싶어가 풍기군수를 했었는데, 그거 읽고 싶어가지고 풍기군수 사표 던지고 수락도 안 됐는데 그냥 그 주자 대전 갖고서 도산서원 들어가서, 도산서원 그때는 운막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거 주자 대전 다 읽어요. 주자 대전을 다 읽고서 야, 이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줄인 게 주자서 저료라는 책이에요. 그 퇴계 선생이 직접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은 책인데, 주자서 저료. 우리 후학들은 요거만 읽으면 돼. 주자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이제스트, 참고서예요. 참고서. 참고서가 너무 어려워. 엄청 쉬운 듯이 말씀하셔 지금 박사님은. 아,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주사 저료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 가서 또 대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자 전체적인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한 나라의 학문적 수준을 다르게 만든 사람이 퇴계예요. 300년 걸린 거네요. 그렇죠. 처음 들어와서 그걸 들어와서. 통으로 처음 들어온 거로 치면 안양 선생으로 치면 더 됐죠. 300년. 그러니까 안양 선생이 언제입니까? 뭐 1300년? 네, 1300년대 중반.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퇴계면 1500년 중반이니까 뭐 400년, 500년, 200년 더 넘게 걸린 거죠. 오랜 세월을 걸렸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걸 다 버렸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지금 퇴계가 지금 그 밝혀놓은 그 깊이 해놓은 이 얘기들이, 이 주자학의 이런 얘기들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하고 이게 결이 틀려, 결이. 그 결이 틀리다는 걸 알고 이제 접근하게 되면 차근차근하게 이제 접근하는데, 이게 철학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들씌우잖아요. 이렇게 들씌우면 이거 벗어나는 게 무지 어려워, 이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서양 철학이 지금 들씌워져 있는 거예요. 서양 교육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서양 철학의 그 교육을 그 안 받고 저기 한 사람들 보면은 참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성대 가가지고 우리 이기동 선생님 또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주자나 이런 분들 얘기들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저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